네, 카드사의 개인정보가 이제 대량으로 유출되는 그 희대의 지금 사건이 지금 터지면서 저 국민적으로 좀 불안하다. 뭐 어떤 금융회사들 믿을 수 없다. 이런 어떤 그 불만이랄까 이런 것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급기야 유출된 그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이제 돌면서 많은 또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보도들이 쏙쏙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카드사들은 뭐 CEO들 나와가지고 사실과 다르다, 2차 피해 없다 이렇게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볼 텐데 권 기자, 예. 아니 시중에 유통되는 그 개인 정보를 입수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고 났을 때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이번에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 없다라고 금융당국에서 계속 강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하고 그러는데 아니 이미 고객 정보가 그 카드사 외에도 이미 다 유통이 다 되고 있는데 야. 그 카드사에서 유통되지 않았다는 것만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이게 유출이 안 됐는데 왜 불안해하냐라는 논조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일같이 나는 스팸 문자를 받고 있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럼 내 정보가 이미 유출됐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를 이번에 확인시켜 준 거예요. 전 국민한테 네 정보가 이렇게 유출이 됐다. 물론 이 정보가 2차 통로로 넘어가진 않았지만 그 건 외에 수많은 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 유출됐던. 그런 건들에 대해서 조사라도 해봤냐는 거죠. 지금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카드 금융회사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하나SK카드 수백만 건이 유출이 됐었어요. 많죠. 지금처럼 그 2차 유출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냐? 2차 유출돼서 2차 피해 없었느냐? 이번에는 그렇게 맞고 있지만 어저께 물어봤어요. 어제 금감원 부원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서 카드 정보 유출된 거, 그러니까 고객 정보 유출된 거 다 회수하셨냐? 2차 피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냐? 조사한 바 없음. 야 없구나. 그래갖고 제가 이런 이상한 자료를 받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 카메라 잠깐 비춰주세요. 이게 그냥 입수된 저기예요. 고객 정보예요. 근데 보면 이거 자세하게 비춰주시면 안 돼요. 좀 멀리 잡아주세요. 멀리. 이거 개인 정보니까. 개인 정보니까 좀 멀리 잡아주세요. 안 보여. 이거 너무 심하네요, 정말. 근데 보면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나와 있고 이 앞에 써 있는 숫자가 대출받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출을 얼마큼 받았는지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좀 많이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중심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자료랑 같이 입수된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 자료는 스크립트예요. 스크립트.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 대본이네 대본. 네, 대본이죠. 이거는 비춰주셔도 돼요. 이거.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그 황해 톤으로. 황해. 고객님, 요즘 들어서 070 중개업자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 믿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고객님께서 혹시라도 열람 비용을 입금하시고 대출금 승인이 안 나면 저희가 자동으로 열람 비용을 고객 계좌로 반납하는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저 임지은 기자도 성대모사 좀 하는데 한번. 그러면 이걸 좀 한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한번 우리 임 기자가. 그러시면 저희가 전산으로 진행하는 작업이라 전산 작업 비용이 조금 청구될 거예요. 괜찮으시죠? 야. 전산 비용은 열람 비용 포함하셔서 29만 8천 원이신데 이 정도 작업 비용은 부담하시겠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연변에서 전화가 왔군요 방금. 네. 그러니까 대출 사기예요. 이분들 대상으로 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다 대상으로 전화를 이건 해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큰 문제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저신용이니까 본사로 넘겨가지고 근데 거기서 자기가 보안을 좀 막아줘야 된다. 너는 신용등급이 낮으니까 너의 신용등급이 드러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는 대가로 29만 8천 원을 내한테 입금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29만 원 8천 원 갖고 날르겠다는 얘기거든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대본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리스트에 있는 그 모 캐피탈 회사에 있는 그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이 전화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몇 마디 읽어드렸더니 그 전화 받은 적 있다고. 저는 이렇게 이 대본이 있다는 게 너무 참 충격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사실. 세상 참 웃기네요 이거. 근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건데 금융당국은 오늘도 내일도 그냥 뭐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2차 피해는 없습니다. 2차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대본을 금융당국에서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금융당국에서 있는 자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유출된 자료가 아니에요. 옛날에 유출된 거. 옛날에 유출이 된 네,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회수한 적도 없고 이번에 것만 회수를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 국민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미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아무런 아니죠. 대책도 세우지 그 않았다. 전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죠.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게. 금융회사에 뚫렸느냐 안 뚫렸느냐 이거에만 초점이 돼 있는 거지. 그렇지.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아하. 입고 있는지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 그대로 이제 이번에 이슈가 되니까 이제 뜨거 해가지고 이제 막 그냥 뒤늦게 지금 막 이제 그 소유권 외양간 붙이고 네. 있는 거지. 그 전에는 이렇게 이 유통이 정보 유통이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뒤져서 좀 단속하겠다 예. 이런 대비책이 없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지금 그죠? 지난번에 그 대책 발표할 때 신재현 금융위원장 브리핑 하실 때 물어봤어요. GS 칼텍스, 네이트 뭐 이런 데서 고객 정보 계속 유출이 됐었잖아요. 이런 거 고객 유출이 금융회사에 대한 얘기냐, 이거는 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가 아니냐. 그때 신재현 위원장 말씀하신 게 다른 부분은 협업을 통해서 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협업이 뭔지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내 일은 아니고 저쪽 부서 일인 것 같으니까 행안부. 나중에 만나면은 내가 말 한번 하겠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너무 심하네. 행안부 장관 진짜. 만나면 이제 좀 협의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너네도 얘기했죠. 이런 거 좀 신경 좀 써. 전형적인 공무원 그 네. 마인드. 그리고서 이런 일들이 자꾸 터지다 보니까 벌써 며칠 지났잖아요. 근데 오늘 11시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신재현 위원장이 직접 지휘대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번에는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금융위원회에서 할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각 부처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지. 뭐 문자 오는 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되는 거고 개인정보법은 안전행정부가 갖고 있는 건데 안전행정부 이거 사고 나고서 지금까지 보도자료 하나를 낸 게 없어요. 그 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금융회사의 정보를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냈다. 할 일 다 했다. 뭐. 이거 터지기 전에 면피 하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개인정보를 누가 보호하느냐? 없어요. 금융회사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심각하군요. 정말 심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현호섭 부총리는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오면서 뉴스 보니까 세 번째 사과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부총리가 지금 사과만 3번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장관 담당 이제 부처 장관들 좀 어떻게 문책 인사가 날 거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좀 얘기되고 있어요? 좀 예민한 문제인데. 에, 근데 사실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추론으로만 누군가 한 명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지 하고 않겠느냐. 있고, 뭐 어저께 이런. 이제 정무위원회에서 정호준 의원이 그걸 물어봤을 때 신재현 위원장은 뭐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걸 느꼈다. 그리고 지금의 임무는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그 시나리오대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카드사 사장들한테 온팡 뒤집어 씌워가지고 끝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바로 그때 카드사 사장 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도의적 책임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보통 얘기할 때 사장님들이 나오면은 피해자 대책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니네가 법을 아냐? 나는 법대로만 하겠다. 근데 뭐 내가 뭐 책임을 주냐? 법대로 질 거 있으면 지고 아니면 마는 거지. 이게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며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법적 책임만 다하겠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멘트가 나올 수 있냐면은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겠다. 당연히 받아야지. 근데 그 전에 이번에 나왔던 표현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는 금감원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법적 조치와 상관없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지겠다.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다 같이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금융감독 당국의 수장들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을 한 번 했거든요. 그렇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는 거지. 그게 무슨 굳이 동업안복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얘기가 나오면서 그 새누리당에서조차도 이번에 그러니까. 관계에 있는 신재현 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최소한 원장의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는 얘기를 오늘 논평을 했어요. 했었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또 현호섭 부총리는 괜히 한마디 거들었다가 같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3번이나 했다니까 사과를요. 자 여기서 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 이 카드 고객들, 소비자들 불안합니다. 근데 어제 우리 머니터리 방송이 보도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요새는 이제 금융거래를 다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 네.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그런데 이 웹사이트가 과연 이 정말 보안이 제대로 잘 돼 있느냐 또 논란이 있어요. 관련된 리포트 한번 보면서 남은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클릭하는 순간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팝업 창이 뜹니다. 이 보안 프로그램들은 믿을 수 있을까?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를 하려다 되려 고객 정보가 또 한 번 새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의 경우 주소창에서 노란 자물쇠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버 보안을 세계 1위 인증기관의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KB 측은 보안 접속 시스템을 이용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암호화시켜 전송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반면 NH농협카드와 롯데카드의 경우 이 같은 웹보안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키보드 보안 등 자체 보안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는 있지만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전송하기 때문에 유출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확인 절차상에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송되는 과정에서는 이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요즘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베리사인과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툴을 사용하면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카드사들의 올해 정보보호 부문 예산을 들여다보니 보안 시스템이 허술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올해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BC카드는 모두 지난해에 비해 3%포인트 넘게 정보보호 부문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전체 카드 회사 평균 예산 비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고객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절감한다면 이런 식의 예산 삭감이 가능했을지 의문이 듭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 네, 이 강은혜 기자가 리포트 보니까 비용을 줄였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카드사, 아까 금융당국 책임도 얘기했지만 카드사들도 사실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쵸.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아뜨가 하는 거지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이제 사실은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돼 버리니까 이제 뭐 워낙 커져가지고 뭐 이 기자 어때요? 좀 얘기 듣고 나니까 리포트도 뭐 보고 하고 나니까. 저 진짜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게 금융당국 이런 부실 점검이 재탕 삼탕 뭐 대책 같은 것들도 뭐 내놓는다고 하지만 항상 들어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대책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금융당국의 대응이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진짜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이제 금융당국만의 문제냐라는 거예요. 개인정보가. 금융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때마다 했던 얘기가 정보 수집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선별해서 제한하겠다. 그리고 CU에 대해서 강하게 문책하겠다. 관심을 갖게 하겠다. 근데 거기서 달라진 점은 좀 더 강화된 거. 그러니까 제한을 이만큼 하던 걸 요만큼 하고. 돈을 좀 더 많이 그러니까 내고. CEO를 요만큼 문책하던 걸 요만큼 문책하고. 그런 거니까 맨날 나올 수 있는 대책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탕, 삼탕 대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수위가 너무 올라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 수집을 제한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카드 하나 가입을 하려 그러면 제휴사가 한 100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걸 다 선택을 한다? 100개를 그걸 일일이 다 선택을 해야 되는 50개를 다 클릭해야 되는 거. 네. 거기서 이제 부가 서비스 받고 그 저기 뭐 포인트 적립 받으려면 거기다 제휴사 정보 공유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확실하게 뭐 교류를 못하게 하겠다? 그럼 내가 그 빵집 다 찾아가면서 이거 다 내가 써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사고가 터지고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규제가 너무 세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약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옛날에 썼던 거를 쓰는데 안 먹히니까 약을 더 세게 다른 약이 필요한데 같은 약을 10개씩 먹이는 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탕삼탕 대책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게 면밀하게 얘기하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본 게 대출 중개인을 규제를 했어요. 대출 모집인이 보통 그 정보를 사용하는 수요처를 막겠다. 그렇죠. 그럼 대출 모집인이 하게 되면 다시는 금융권에서 모집인 생활을 하지 못하겠다는 대책이 들어가 있었고요. 또 대출 모집인이 사고를 치면 이 사람을 직원으로 간주하겠다. 금융회사의 직원을 간주하겠다. 모집인까지 금융회사가 관리해라라는 대책은 새로운 것 같은데 이 그 정보 수집의 제한과 공유의 제한, CEO의 처벌 이런 것들은 이전보다 더 강화됐을 뿐이고 그리고 사실 이거 법 문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이 이랬었지 그때 뭐 현대캐피탈 사장님, 삼성카드 사장님, 하나SK 다 경징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계시고 이직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뭐 대책을 내놨으면 이거 실현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금융 지주사 내에서 이제 정보 공유하는 거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지주사 내에서 그거 정보 공유를 안 하게 되면은
이거는 금융지주사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소비자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마다 이거 카드 하려면 카드 가서 사인해야 되고 보험 하려면 보험 가서 사인해야 되고 그리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굉장히 저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분의 정보가 없다. 그럼 이런 문제는 과도한 규제로 흘러갈 수 있는 여론이라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겠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걸 고려해 가면서 적당한 선에서 잘 그 편리성과 이렇게 안정성 그 적당한 선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간 우리나라가 이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네. 꼭 뭐 무심했다. 개인 정보뿐만 네.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많이 사용하는데 대부분 다 공짜다 이런 인식을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드릴게요. 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일까지 발생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 유출돼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작년 말쯤에 한 분 계셨죠. 누구죠? 최동 전 검찰총장. 아, 그거 네. 진짜 개인정보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출되면서 정말 천하의 검찰총장이 사임을 하는 지경까지 가니까 이렇게 개인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무섭죠. 한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지영 기자, 오늘 이어피스까지 껴가지고 맹활약 해주셨어요. 네, 고생하셨고 권순우 기자 바쁘시지만 몸 관리 잘하시고 아, 네, 감사해요. 주말에는 좀 쉬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네, 빅데이터를 통한 빅머니 시간이 이어집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